발표 노예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문제. 노예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은 좋은 건일까, 나쁜 건일까?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 것을 깨닫고 총을 손에 움켜잡으면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인권을 쟁취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 사회 계급 질서가 확고부동해 지금과 같이 평온할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건일까? 원래 이 세상에 이게 도그라는 것은 없었다. 인간들이 이리를 가축화하면서 가축화된 이리가 개가 된 것이다. 특히 애완용 가축은 애완용으로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 중성화, 거세를 시키기도 한다. 애완용뿐 아니라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로 거세를 시키면 온순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영화 감살제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는 박력 있는 속사포라는 인물은 불알간 돼지로 살지 말자고 총을 들고 처절하게 외쳤다. 인간은 가축화시킬 수 없는가? 내 생각에는 인간도 개돼지처럼 가축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왕이 한나라의 지존이었던 시대에는 왕 주변의 왕의 일에만 전념하는 환관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환관들은 거세를 시켰다. 어떤 이유였을지 짐작이 되는가? 이런 것이 인간의 가축화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비단 옛날 환관들의 경우뿐일까? 근데 이전의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땅이 생산수단이었다. 그런데 소수의 실력자가 귀족, 호족이 되어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반작용으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사람들은 남의 땅의 소장농이 되거나 귀족 가문에 들어가 스스로 노비 문서에 동의하여 노비가 되었다. 노비의 자식은 또 천민계급을 세습받았다. 자기 생산수단이 없는 소장농과 노비와 천민은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노예는 가축화된 인간이 아니었을까? 2. 소장농은 노예와 다름없기 때문에 민국의 헌법에 소장농 존재의 불인정을 명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경 중심 시대에서 새마을운동 같은 도시화 정책, 저고가 정책으로 N차 산업시대로 바뀌었다. 그럼 현대판 소장농은 없을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남의 건물에 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등 그 밖에 모든 착취당하는 사람은 현대판 소장농이다. 그들은 노예다. 어림잡아 한 달에 월세를 100만원 낸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의 출발선은 마이너스 100만원이다. 받는 사람은 플러스 100만원이다. 둘만 놓고 따지면 어림잡아 200만원 차이가 난다. 100만원씩 곱하기 어림잡아 10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가 있다면 그 금수저는 노동을 안 해도 불안 없이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명목상 임대업 일을 하는 것으로 된다. 개인 사인의 자본 임대업도 있다. 반면에 노동자는 사회주의 체제라면 6시간 노동할 것을 알고 보면 상전을 부양하는 셈으로 8시간씩 일하고 그 이상 일하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투잡 쓰리잡 하기도 한다. 출발선이 같은 것을 기회의 평등지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기회의 평등 없이는 자연히 과정의 공정도 될 수 없고 결과의 정의도 될 수 없다. 출발선을 갖게 하려면 최소한 의식주의 보장, 특히 주거권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주거권이 보장되면 생존의 불안이 없어져 빚이라는 사악한 제도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회 공유로서 경제적 민주주의인 공산주의 체제로 실현되어야 한다. 항산 없이 항심 없고 경제적 민주화 없이 정치적 공화주의, 민주주의 또한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바로 모든 인류, 3. 민의 자유로운 해방 상태를 진정으로 추구한다. 자유는 최고의 가치이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뜻하기보다는 실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민국이 자유사회라면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행복이 넘쳐야만 되는데 그것과 자살률 세계 1위인 것은 서로 모순된다. 세계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그중 최고인 것은 대단한 것이다. 빈부양극화는 세계 2위, 1위 미국이고
통계를 낼 때마다 브레이크 없이 악화이로다. 인간사의 거의 모든 것에는 계급성이 작용된다. 계급성을 은폐하는 것이 자본주의 언론이고 이것을 폭로해서 밝게 깨우치는 것이 공산당의 과업이다. 어쩌면 모르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다. 알면 병이 될 수도 있고 우환이 될 수도 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다. 모든 사람이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교양이다. 그러면 온 천하가 일가와 같이 된다. 그러면 금수저, 흙수저가 없어지고 모든 후손이 강철수저를 물고 태어날 것이 분명하다. 노예가 아닌 시민이 되고 싶다면 총기 무장 권리를 요구해야만 한다. 권력이 모든 사람의 총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의 금력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노예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은 좋은 건일까, 나쁜 건일까?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 것을 깨닫고 총을 손에 움켜잡으면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인권을 쟁취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 사회 계급 질서가 확고부동해 지금과 같이 평온할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일. 4. 나쁜 건일까? 피를 보는 것이 불가피한 혁명이 좋을까? 오늘도 평화로운 계급 사회가 좋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부르주아 상류에 믿을 만한 개혁 주체가 없다면 경험상 나는 없다고 확신한다. 혁명을 한 뒤 혁명 세력이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총기 무장 권리가 없다면 개혁도 혁명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확실히 말한다. 모든 사람이 총기 무장 권리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것을 알고 있고 말을 빙빙 돌리며 은폐한다. 노예들은 익숙한 논리에 빠져 언제나 거기에 놀아난다. 시인 김남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 줄을 깨달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야. 진짜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이면서 노예인 줄도 모르고 생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권력의 주체, 시민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평안하냐?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계급 투쟁할 것인가? 계급 순종할 것인가?